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낯선 타국에서 사랑을 믿고 한국으로 시집왔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처절하게 흔들리는 한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로움과 폭력,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위태로운 감정. 한순간의 위로가 어떻게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지, 그 선택이 어떤 파장을 남기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0대 여성 디아나입니다. 이국적인 분위기에 또렷한 이목구비, 깊고 맑은 눈동자,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붙드는 신비로운 매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사랑을 믿고 한국으로 건너왔지만 결혼 생활은 그녀가 꿈꾸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깊은 이야기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디아나는 28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푸른 하늘 아래에서 자라난 그녀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공항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짙은 속눈썹 아래 깊게 파인 쌍꺼풀, 맑지만 어딘가 슬픔이 스며있는 큰 눈동자, 오뚝하게 솟은 콧날과 도톰한 입술. 이국적인 윤곽은 마치 조각처럼 또렷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더욱 투명하게 빛나는 하얀 피부는 고운 도자기처럼 매끄러웠고, 길게 흘러내리는 흑갈색 머리카락은 허리 아래까지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붙드는 것은 그녀의 선명한 실루엣이었습니다. 잘록하게 들어간 허리와 풍만하게 살아있는 곡선, 단정히 서 있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여성스러운 볼륨감. 단순한 옷차림조차 그녀의 몸을 따라 유연하게 밀착되며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집안에서 그녀는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니트 원피스를 자주 입었습니다. 얇은 소재가 피부를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며 실루엣을 또렷하게 드러냈고, 긴 다리는 슬릿 사이로 은은하게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혹적인 외모는 그녀에게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족쇄가 되었습니다. 남편 김상우는 처음 만났을 때는 다정했습니다. 한국 오면 내가 평생 책임질게. 그 말 하나를 믿고 디아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1년이 지나면서 상훈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특히 술이 들어간 밤이면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 마트요.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꾸미고 나가서 마트만 갔다고? 그의 시선은 그녀의 옷차림을 훑어내렸습니다.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니트, 은은하게 드러난 쇄골, 살결 위로 흐르는 향수의 향. 너 같은 얼굴에 그 몸매면 남자들이 가만히 둘 것 같아?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비웃음과 의심이 뒤섞인 공격이었습니다. 디아나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편해서 입은 거예요. 그러나 상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편해서? 누구 보여주려고 입은 거 아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돈 벌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착각하지 마. 그 말은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장식품인가요? 그녀의 속마음은 서서히 부서져 갔습니다. 상우는 점점 의처증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검사했고, 통화 기록을 확인했고, SNS를 삭제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한국 남자들 다 늑대야. 내가 웃으면 다 꼬리 흔들어. 나는 그냥 인사만 했어요. 웃지 마. 그렇게 웃지 말라고.
그는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디아나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 섰습니다. 하얀 피부 위로 붉은 자국이 선명히 남았습니다. 왜 내가 죄인처럼 서 있어야 해요? 눈물이 고였지만 울음을 터뜨리면 더 큰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휘청이는 발걸음, 술 냄새. 디아나의 심장은 그 소리만으로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오늘 또 누가 쳐다봤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의심은 반복되었고 모욕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몸매 자랑하고 다니니까 내가 창피한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을 가리기 위해 헐렁한 옷을 입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우는 또 다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입어? 뭐 숨기는 거 있어? 어떤 선택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디아나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선명한 이목구비,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 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점점 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얼굴 때문에, 이 몸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건가요? 그녀는 스스로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옆집에 이사온 이준호를 처음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의심이 아니라 순수한 예의였습니다. 그 시선 하나에 디아나의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경계 없이 바라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래 사람다운 시선을 받지 못했는지를. 그러나 그 따뜻한 마주침 뒤에 돌아온 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늘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왔어? 엘리베이터가 늦어서. 옆집 남자랑 있었던 거 아니야? 디아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인사만 했어요. 상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웃었지?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또 다른 의심이 되었습니다. 조심해. 나 바보 아니다. 그날 밤 디아나는 혼자 화장실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갈 곳도 돌아갈 돈도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화려한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상훈의 의심과 폭언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디아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화장했어?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만 있었는데 립스틱은 왜 발라? 그의 시선은 늘 날카로웠고 말끝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디아나는 점점 거울을 보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눈부시게 선명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맑은 피부, 도드라진 윤곽, 길게 내려오는 머리카락. 그 아름다움은 축복이 아니라 의심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 얼굴이 문제인가요? 그녀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말수를 줄이고 시선을 피하고 옷도 최대한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그러나 상훈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문제야. 내가 사람 홀리는 얼굴을 하고 있어서 그래.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은 그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족쇄였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이준호를 마주쳤습니다. 단정한 셔츠 차림, 과하지 않은 향수, 정돈된 태도. 안녕하세요. 요즘 괜찮으십니까? 그의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디아나는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혼자 참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세게 울렸습니다. 왜 이렇게 다정해요? 그날 밤 상우는 또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너 오늘 옆집 남자 만났지? 디아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에요. 표정이 다르다. 요즘 왜 그렇게 들떠있어? 들떠있다니. 그 말에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아주 조금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안부를 물어준다는 것만으로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디아나는 일부러 음식을 많이 했습니다.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이거 혼자 먹기 많아서요. 초인종을 누르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늘의 디아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모습이었습니다. 허리선을 부드럽게 감싸는 니트, 쇄골이 은은히 드러나는 넥라인, 머리는 느슨하게 묶여 목선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과하지 않았지만 분명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짧은 초대에 그녀의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준호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공간, 단정한 식탁. 차를 마주하고 앉았을 때 디아나는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의 조심스러운 말에 디아나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저 많이 힘들어요. 그녀는 그동안 참아온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폭언, 의심, 숨막히는 밤. 준호는 말없이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의 단호한 한마디는 디아나에게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고 싶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빠르게 다른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자신을 바라볼 때 괜히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선을 지켰습니다. 좋은 이웃으로 지내면 됩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명확한 선이었습니다. 그 선이 오히려 디아나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왜 나를 밀어내요? 그녀는 점점 더 자주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택배가 잘못 온 것 같아요. 전구가 나갔는데 잠깐 봐주실 수 있어요? 방문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녀의 차림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정한 니트,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몸에 밀착되는 원피스, 어깨선이 부드럽게 드러나는 디자인, 움직일 때마다 실루엣이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소재. 그녀는 스스로를 의식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차를 건네며 일부러 손끝이 스치도록 했습니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지만 전류처럼 짜릿한 감각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준호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디아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 뛰었습니다. 어느 날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공간은 충분했지만 디아나는 조금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살결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준호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거리를 벌리려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디아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안 돼요? 눈빛은 흔들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디아나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나를 봐줘요. 나를 원해줘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자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거울 앞에 선 디아나는 스스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볼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설레요?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여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감정 속으로 이미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 김상훈의 출장이 확정되던 날 디아나는 달력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흘. 단 사흘 동안 집안의 술 냄새도 고함도 의심 어린 눈빛도 없다는 사실이 숨이 트이는 해방감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빈자리를 채우는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집으로 부를 수 있어요. 며칠 전 준호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이 이상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분명 거절이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디아나는 그 흔들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까이 다가섰을 때 잠시 멈췄던 숨, 스치던 손끝에서 느껴졌던 미세한 긴장. 그는 완전히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디아나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출장 첫날 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디아나는 천천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옷걸이 사이를 지나며 멈춘 것은 부드럽게 몸을 감싸는 얇은 원피스였습니다. 차분한 색감이었지만 소재는 유난히 가볍고 유연했습니다. 입는 순간 허리를 따라 밀착되고 곡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떨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쇄골 아래로 이어지는 선, 가늘게 들어간 허리, 부드럽게 이어지는 실루엣. 하얀 피부는 조명 아래에서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고 머리카락은 느슨하게 풀어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진하지 않지만 분명한 립 컬러, 조용히 번지는 향수의 향. 오늘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혼자예요. 무서워서요. 잠깐만 와주시면 안 돼요?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디아나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같이 있어주세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아있었습니다. 차를 따르며 디아나는 일부러 가까이 섰습니다. 팔이 스칠 만큼의 거리.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요? 짧은 질문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당신이 힘들어서 위로해드린 겁니다. 디아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그녀는 천천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여자로 봐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잘못이면 어때요? 디아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매일 잘못 속에서 살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한 번쯤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안 돼요?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숨결이 느껴질 만큼 좁아졌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말에는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디아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바닥과 따뜻한 체온이 맞닿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이에요. 물러서지 마요. 저 매일 밤 무서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무서워요. 준호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도 책임 바라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위험할 만큼 솔직했습니다. 그냥 오늘만. 그날 밤 두 사람은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길고 복잡한 감정이 서로를 향해 터져나왔습니다. 외로움과 위로, 갈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멈출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은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없던 일로 합시다. 디아나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깊어지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눈에 띄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짧은 인사만 남겼습니다. 며칠 뒤 그의 집 앞에는 이삿짐 상자가 쌓였습니다. 디아나는 복도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왜 가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디아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또 혼자예요. 며칠 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나 없는 동안 별일 없었지? 그 질문에 디아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했고 그녀의 일상도 다시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잠시 스쳤던 뜨거운 감정은 결국 또 하나의 상처가 되어 가슴 깊은 곳에 남았습니다. 그 밤은 그녀에게 해방이 아니라 더 깊은 고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준호가 떠난 집은 다시 적막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거칠었고 일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디아나의 시간만은 그날 밤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상훈이 술에 취해 먼저 잠든 뒤 디아나는 조용히 방문을 잠갔습니다. 불을 은은하게 낮추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손끝에 걸린 것은 가느다란 끈으로 어깨에 겨우 걸쳐지는 얇은 원피스였습니다. 천은 거의 속살처럼 얇아 빛을 받으면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소재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갈아입었습니다. 하얀 피부 위로 가벼운 천이 밀착되며 몸의 굴곡을 따라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잘록한 허리, 풍만하게 살아있는 곡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부드럽게 오르내리는 선. 거울 앞에 선 디아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피부는 더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어깨에서부터 내려오는 선은 부드럽게 이어졌고 긴 머리카락은 가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팔을 감싸 쥐었습니다.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속삭이듯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준호 씨.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이 세게 조여왔습니다. 왜 가셨어요? 거울 속 자신의 눈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거울에 거의 닿을 듯 가까이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그날 진심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원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끌어안듯 팔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해요.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고백은 아무도 듣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야위지 않았지만 지쳐 보이는 얼굴,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깊은 외로움이 깃든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왜 항상 혼자예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스쳤던 따뜻함,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던 눈빛,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문 밖에서는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울 앞에 선 그녀의 고백만큼은 진짜였습니다. 디아나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명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지만 외로운 여자. 사랑을 갈망했지만 결국 더 깊은 상처를 남긴 선택을 한 여자. 불이 꺼지고 방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속삭임만이 조용히 공기 속에 남았습니다. 준호 씨 보고 싶어요. 이 이야기의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더 큰 감정에 쉽게 휩쓸릴 수 있으며 구원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도 현실을 대신해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변화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디아나의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